국립암센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기적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암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제가 이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의사 기적을 말하다 프로그램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맨 처음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렵고 무섭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시죠. 이 암과 싸워서 이기려면 신체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이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기적을 말하다를 통해서 국민을 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정확한 정보와 또 치료에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용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도와주실 MC분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잠사, 당신이 잠든 사이에 마취 간호를 수행하는 회복실 간호사 최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복실 간호사시군요. 네. 회복실이면은 어떤 일인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마취 업무를 수행하고 또 수술이 끝나고 마취를 깨야 되니까 그 회복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 마취 회복실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술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수술복이고 외부로 나갈 때 입는 랩 가운을 함께 입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랩 가운만 벗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뵙게 될 교수님께서는 아마 제 얼굴을 정확히 모르실 텐데 눈만 알아보시는 이렇게 하시면 거예요? 저를 알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드릴 때는 제가 이러고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암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텐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은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키워드인지 볼게요. 암 사망률 4위, 침묵의 살인자, 스티브 잡스. 저 알 것 같네요. 네. 저도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스티브 잡스가 걸렸었던 오늘의 암, 바로 오늘의 암은 췌장암입니다. 네, 췌장암. 너무 유명한 암이죠, 췌장암. 너무 유명하죠. 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안 하나 보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네. 자, 저희가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19년째 췌장암 수술을 하고 계시고요. 주요 논문만 120여 개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의 센터장과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암센터의 핵 인싸 한성식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핵 인싸네요. 이 앞에 화려한 이력이 있는데 핵 인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넣어달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핵 인싸신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 네. 암센터 내부에서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가 외과거든요. 네. 네, 외과의 의사 숫자도 여러 과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고, 당연히 의사 숫자가 많으니까 밑에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 우리가 보고 있는 환자의 숫자, 이런 그 숫자나 규모 면에서 제일 큰 과 중에 하나고, 그 과를 제가 과장으로서 지금 5년째 끌고 있으니까 뭐 그 자체로 핵 인싸과의 장이니까 핵 인싸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과 전체 분위기를 좀 이제 밝게 만들어주는데 약간 선봉에 서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센터장님이신데,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에서 외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또 다들 가장 잘하는 암이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이제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저희가 설명하고 가볼까요? 췌장은 우리 몸에 한 뼘 정도 되는 긴 장기고, 그러니까 15cm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긴 장기고, 이게 가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간이고, 네. 여긴 위장, 식도에서 밥이 내려오면 위장으로 들어가는 이 위장이고, 위장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등 쪽에 가까운 거죠. 배 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등 쪽에 가까운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편의상 머리라고 하고 몸통, 꼬리 이렇게 뭐 약간 생선에 비유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머리, 몸통, 꼬리로 분류해서 이렇게 긴 장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췌장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이 모양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췌장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 약간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분비 기능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가 첫 번째 내분비 기능이고, 외분비 기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을 외분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기능을 하는 주요 호르몬이 많이 들으셨던 인슐린. 네.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가 췌장입니다. 그 인슐린 말고도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어서 사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외분비 기능이라고 해서 각종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관이 있는데 여기가 그 췌장액이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췌관 또는 췌도라고 하는데, 이걸 타고 내려와서 바깥쪽에 여기 이렇게 C자로 있는 요 장기가 이제 그 십이지장이 되는데, 십이지장으로 이쪽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럼 밥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십이지장으로 나올 때 그 췌장에서 나온 췌장액과 혼합이 되면서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췌장암은 왜 발생하고 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췌장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은 사실 모든 암의 위험 인자로 이미 증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흡연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조금 연관성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고열량 식이, 비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당뇨, 그리고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이, 음주가 아주 과한 경우에 만성 췌장염이 생기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는데, 그 만성 췌장염이 또 나중에 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들이 조금 네, 그렇죠. 주 원인일 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췌장암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로는 8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8,800명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발생률은 8위인데 사망률은 4위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환자 숫자에 비해서 사망하는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최근에 다른 암들은 좀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췌장암에 있어서 생존율이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췌장암은 약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잡기 시작한 한 95년 뭐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단계별로 보면 대부분의 암들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암은 없는데, 췌장암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봐야 5년 생존율이 20%가 안 됩니다. 10% 조금 넘는 수준, 20%가 안 되는 아주 가장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췌장암은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암 자체가 굉장히 진행이 빠르다, 그러니까 사납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이 어렵고 조기 발견을 해도 사실은 다른 암들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보다 성적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이제 진단과 암 자체의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항암제가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인 건 알겠는데 그럼 환자들 중에 조기 발견된 환자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조기 발견돼서 하면 우리가 이제 네. 1기 조기라고 다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1기 환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적고 그렇지만 1기 발견하면 사실 치료 성적은 꽤 좋은데 1기 환자가 거의 없어요. 발견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발견했으니까 수술했겠죠. 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건강검진으로도 췌장암은 아예 발견이 힘들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췌장암을 발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검사가 복부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우리 보통 하는 건강 검진 프로그램, 국가에서 하는 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진 프로그램에 CT가 잘 없어요. 그렇게 없는 이유는 CT가 몸에다가 그 방사선을 쪼이는 거기 때문에 네. 방사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그거를 쬐더라도 베니핏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많은 연구들에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검진 프로그램에는 초음파만 들어 있고 네. 복부 CT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자기가 돈 내고 일부러 찍지 않는 한에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질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럼 초음파를 하면 좋은데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장이 있고 그 뒤에 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대면 췌장이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위장에 있는 공기 때문에 초음파가 그 공기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카맣게 보여요. 그 공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앞에 가려서 뒤에 있는 췌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머리 부분 일부하고 꼬리 부분 일부만 겨우 볼 수 있고 초음파를 대도 대부분의 한 80%의 췌장은 안 보이는 거죠. 최근 들어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좀 발병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췌장암은 늘고 있다는 제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국립암센터에 있는 중앙암등록본부라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암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를 하나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 췌장을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질병군들을 모아가지고 이전 30년 자료를 분석을 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수행했더니 간암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네. 췌장암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까지 밝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췌장암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여자에서 췌장암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을 이유를 밝혀내고 원인을 찾고 싶으실 텐데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를 알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왜 그렇게 그런 경향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히 추측하기에는 여자 흡연자들이 많아지고 또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는 네.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어서 여자에서 췌장암이 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쨌든 췌장암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췌장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완치가 된다가 아니라 네. 완치하려면 일단 수술이 들어가야 이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이제 수술의 보조적인 수단 또는 수술을 못하는 환자에서 그나마 생명의 연장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려고 하려면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그 치료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은 발견해서
수술해서 암을 제거하고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추가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암의 완치, 그 췌장암에 완치할 수 있는 치료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100% 완치도 가능한가요? 이 병으로 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완치가 된 거죠. 그게 완치죠. 그게 완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연예인들 이렇게 뭐 암 치료 받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활동할 때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치료 종료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치료 종료를 한 건 알겠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완치라는 건 내가 이 병에 다시 걸리지 않아야 되고 이 병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풀려나야지 그게 네, 완치잖아요. 네. 그거는 치료 직후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치료가 종료된 거지. 재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암이라면 무서운 것이 재발인 것이 제일 무서운 맞아요. 거지. 이게 뭐 감기처럼 그냥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치 확률이 매우 낮은 게 췌장암이죠. 아무래도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일기 때 발견되면은 완치될 확률이 확 높아질 텐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술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술을 못 하는 거죠. 와, 아니 너무 췌장암 완전 너무 복잡하네요, 진짜. 수술을 해야 완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예. 가능성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계속 수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같이 함께 수술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 췌장암 수술이 보통 뭐 휘플 혹은 PPPD 이런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름이 어려운 것처럼 실제로 수술 시간도 엄청 길고 수술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관해서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님이랑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췌장암의 수술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머리 쪽에 생길 경우와 꼬리 쪽에 암이 생길 경우에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일단 머리 쪽을 보시면 주변에 뭐가 많아요. 네. 12지장 이게 이렇게 C자로 둘러싸고 있는 게 12지장이거든요. 12지장이랑 딱 붙어 있고 여기 옆에 보면 무슨 이렇게 파랗게 내려오는 게 있죠. 초록색으로. 이게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담도라고 하고요. 옆에 붙어 있는 게 담낭, 우리가 쓸개라고 얘기하는 네. 담낭.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여기 암이 생기면 이렇게 암만 똘랑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다 같은 혈관에서 공급을 받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만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도려냅니다. 이 동네를 다. 반면에 뒤쪽에 생기면 이 뒤에는 비장, 이거 비장이거든요. 네. 비장하고 췌장밖에 없어요. 뭐 다른 붙어 있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만 이렇게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미부절제술, 미라는 건 꼬리 밑자를 네. 써서 최미부절제술이라고 하고 앞쪽은 이제 최두부절제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최12지장 절제술이라고 해요. 다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우리 그렇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12지장 절제술을 또 다른 말로 휘뿔씨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휘뿔은 이 수술을 처음 고안한 1936년인가 이 수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닥터 휘뿔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휘뿔씨 수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부에 생긴 암일 때는 이렇게 떼내는 게 이렇게 떼내는 거죠. 이 동네를 한 동네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췌장, 12지장, 담낭, 담도 이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미부절제술은 여기만 톡 자르면 되니까 수술 시간도 짧고 뭐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최12지장 절제술은 이렇게 통으로 다 떼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떼내고 나서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연결을 다시 해줘야 네. 되는 거죠. 밥이 내려가는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췌장액이 나와서 아까 1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졌죠. 담도도 위에서 네. 간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오다가 길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장을 끌어다가 연결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췌장하고 소장을 연결하고 담도하고 소장을 연결하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위장하고 다시 소장을 연결하는 세 군데를 다시 재건을 해줘야 되는 떼내고 붙이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붙이면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췌장은 또 소장이랑 붙여 놓으면요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왜 안 붙어요? 그 췌장이 두부와 비슷합니다.
아, 약간 네, 우리 좀 그 순두부보다는 좀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부침두부 같은 정도의 그런 사실 부침두부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바스라지. 네, 빠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췌장은 그런 느낌의 장기라서 거기다가 우리가 실로 이렇게 떠서 소장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뜯어지기도 하고 잘 붙여놔도 잘 안 붙고 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장과 췌장을 연결하는 요 부분이 우리 이 수술에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수술 후 환자 경과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아니 이게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뭔가 새로운 장기를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이걸 실제로 이게 하신다니까 진짜 대단하고 다른 무엇보다 굉장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작은 장기들이 다 모여 있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중간에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생기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해당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간에 생기더라도 결국은 이쪽이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췌장암 수술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장기의 작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절제를 해내는 거잖아요. 췌장의 일부가 좀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췌장의 기능이 아까 대표적인 게 인슐린을 해서 네. 당뇨 조절을 하는 거, 그다음에 소화 기능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 생긴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떤 환자들은 절반을 잘라도 소화 기능이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소화와 그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 효소제를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가 원래 있던 사람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없던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에 대한 치료를 또 평생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좀 네, 달라요. 그리고 좀 젊은 나이가 젊을 때 수술하면 대개는 괜찮고 조금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장기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저는 수술실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을 시키고 보내는 병동으로 이런 모습만 저는 봐서 너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은 어떤지 또는 운동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회복 기간이 좀 길 뿐이고 특히 최12지장 절제술, 아까 윗불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퇴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2, 3주 입원은 기본이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12지장 절제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몸무게가 한 10% 정도는 기본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회복을 해서 거의 90%까지 회복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상생활로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다 식사와 그러니까 식사 잘 해야 되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처방해드리는 약 잘 드시고 이렇게 하면 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 네. 췌장암이 어쨌거나 뭐 이런 수술 방법도 까다롭고 이후에 관리도 환자들이 엄청 잘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좀 희망적인 사례는 없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예, 췌장암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네. 생존율이 낮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의 진단을 받으면 그냥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아직도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환자의 비율이 한 30% 됩니다. 맞네요.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할 때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80세 이상, 80대에서는 포기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네. 60대하고 50대에서도 합치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 같이 췌장을 다루는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췌장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세계 췌장암의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11월 달이 되면 췌장암의 달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췌장암이 무섭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제 환자 중에 사실은 그런 똑같은 신경내분비암에 걸려서 3번 수술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환자의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서 사례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처음에 진단 당시 나이는 45세입니다. 2007년에 신경내분비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 당시에 이미 간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 4기인 거죠. 네. 그런데 신경내분비암의 간전이 스티브 잡스도 정확하게 신경내분비암의 간전이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진단 당시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암이고요. 여기는 이제 간 MRI를 찍은 건데 MRI인데 여기 보면 또 하얀 부분이 보입니다. 뭐 다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네. 보면 여기 간 전이가 있고 췌장의 중간에 이 몸통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몸통 부분에 암이 크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뒤쪽을 잘라내는 최미부절제술을 하고 간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간전이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수술했는데 2년 후에 간에 또 생겼습니다. 간의 다른 부위에, 간이 이렇게 크니까 원래 생겼던 부분 잘라냈는데 다른 부위에 여기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또 수술했죠. 그러고 나서 그때 수술은 좀 크게 해서 간을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1년 또 2년 후죠. 2년 후에 여기에 또 암이 생겼습니다. 어떡해. 예, 이게 2년마다 계속 재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술을 3번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또 생겼습니다. 이때는 이제 간에 여러 개가 생기는 바람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생기면 간을 다 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술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다행히 이 환자는 항암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2013년부터 쭉 항암 치료를 하다가 결국 2023년 네. 작년에 환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 진단은 2007년이고 환자 사망은 2023년이니까 네. 16년을 그래도 산 거죠. 그래서 처음 진단 당시에 데리고 왔던 꼬마가 네. 환자 사망하기 한 해 전에 결혼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면 물론 이 환자처럼 병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6년이라는 세월을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치료 과정이 힘들지만 그런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이제 권하는 겁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까 이전에 교수님께서 완치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그쵸. 같네요. 정말로. 아 이 환자는 한 번도 완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16년을 산 거죠. 살았잖아요. 뭔가 좀 뭉클한 그런 순간인 것 이 같은데. 환자는 제가 워낙 오랫동안 계속 봐왔던 환자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많이 가고 또 이 가족들도 제가 다 알고 그 시집간 딸도 제가 알고. 예.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재발을 했는데도 수술을 하고 계속 하려고 하셨고 또 항암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신 거 보면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 있으셨던 것 엄청나죠. 같아요. 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제가 그냥 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 암이 무서운데 실질적으로 수술을 이렇게 하시면은 암이라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실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기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에서는 사실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퍼져 있는 암들이 아주 사이즈가 작으면 CT나 MRI 안 나와요. 그래서 배를 개복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런 좁쌀 같다고 우리 표현하는데 좁쌀 같은 암 덩어리들이 쫙 깔려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정말 기분이 매우 안 좋고 그것을 그러면 이제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하고 끝내요, 수술을. 그러니까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밖에 나가서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너무 예, 절망적.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죠. 네. 예. 특히나 췌장암은 더
더 이제 어려운 순간만을 마주하는 게 많으실 텐데 그냥 꼭 췌장암과 싸우는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외과 레지던트를 할 때 네. 정한 건데 그래서 레지던트를 하는 내내 교수님이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걸 옆에서 보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5시간, 6시간 하고 나면 수술이 끝나 있어요. 네. 나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오고 붙이고 이런 게 끝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정말 졸지도 않고 똑바로 보고 있어요. 열심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난 레지던트 4년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췌장암 수술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쪽 전공을 하고 이제 그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쪽 전공을 하고 평생 이걸 하게 된 거죠. 와, 엄청 멋지시네요. 뭔가 모르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너무 몰라서 한 거예요. 예, 그냥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몰라서 레지던트가 끝나가는데 너무 몰라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게 된 거죠.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억을 지금은 췌장암에 대해서 너무나 가장 잘 아는 교수님이신데 그럼 이 기억을 좀 가지고 그때 그 수술실로 가게 된다면 다시 또 췌장암 전문의를 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네. 다시 그 20대 레지던트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네, 전 다른 걸 할 겁니다. 다른 거 뭐 하고 네. 싶으셨어요? 아니요, 다른 걸 뭘 할지는 그때 가서 돌아가서 네. 생각을 할 텐데 네. 저는 30년 동안 충분히 이쪽 분야를 열심히 했고 뭐 잘하고 그러니까 다시 간다면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모르는 분야를 또 아니 그때는 좀 아는 걸 하고 싶어요. 아는 네, 걸로. 그때는 조금 아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되는 쪽으로 하고 싶고 이렇게 네. 모르는 것은 충분히 배웠고 똑같은 걸 2번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을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네, 않습니다. 지금 네, 하는 네. 일을 전 너무 즐기고요. 네. 네, 좋아합니다. 네. 아니, 환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요 일단 저한테 오실 때 마음이 네, 아파서 다 이미 오시는구나. 이렇게 다 기분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음. 때문에 뭐 의사를 좋아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으시죠. 그럴 기분이나 감정 상태는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뭐 치료 예후가 좋으면 되게 좋은 의사가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좋은 의사가 되기 좀 어렵죠. 저 같은 사람은 명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 환자들이 재발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현재 췌장암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교수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췌장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치료 과정도 험난하고 수술이면 수술, 항암 치료면 항암 치료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많고 그렇지만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하면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희들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치료를 하고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췌장암 명의 한성식 교수님을 만나서 췌장암에 대한 무서움도 좀 들어보고 또 기적 같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인사 해주셔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뭐 조명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는 이런 장소도 사실 처음이고 또 우리 미모의 아유, 이태진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를 또 이렇게 직접 아유. 만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네. 우리 태영 선생 만나는 것도 수술실에서 이제 보면 제가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수술실에서 배웁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딱 하고 눈만 나오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네. 좋은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에게 좋은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췌장암이 정말 까다롭고 무서운 암이지만 또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한 이 빠른 시일 내에 췌장암 생존율도 저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인사를 할게요. 의사 기적을 말하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태진, 회복실 간호사 최찬영, 췌장암 수술하는 외과 의사 한성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